안녕하세요. 앞으로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한 끝까지 분석해드리는 로봇 및 기기업종 담당자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SBI 핀테크 솔루션즈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핀테크 기업인 만큼 결제 서비스 산업 현황과 함께 파이낸셜 서비스와의 승수 효과 기대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주목해 보면서 SBI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좀 보면요. SBI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방금 말씀드린 핀테크, 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제품과 매출, 앞으로의 전망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는 SBI 그룹의 계열사로서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으로 결제 서비스 사업, 백오피스 서비스형 사업, 국제 송금 사업의 이제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결제 서비스 사업은 C를 대상으로 한 결제 대행 서비스와 팩토링을 중심으로 한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고, 백오피스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줄여가지고 지금 해당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종을 보실 때 SAS 이런 글자를 많이 보실 거예요. 앞에 뒤에 대문자 S고 가운데 A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실 건데, 이 백오피스 중에 이제 SAS는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돼요. SAAS도 있고 다른 두 가지도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하다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고, SAAS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약자다,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백오피스 이제 SAAS 사업은 이제 청구서 관리, 경비 정산, 워크플로우, 근태 관리 등 백오피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것이다. 보시면 백오피스 지원, 파이낸셜, 결제 대행 서비스가 메인으로 되어 있죠. 뒤에 다른 서비스들도 있는데, 큰 사업으로는 이 세 개 사업에 이제 얘네들이 속하니까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매출들을 좀 볼게요. 보면은 23년 반기 6개월분, 그리고 22년, 21년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결제 서비스, 결제 대행 서비스의 비중이 한 6, 70%, 65%에서 7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SAAS가 요겁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백오피스는 이제 20% 평균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국제 송금 서비스가 13%에서 10%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이제 결제 서비스, 결제 대행 서비스의 매출이 50% 이상 차지하고, 백오피스랑 그 다음에 국제송금 서비스가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왜 연결 매출로 같이 보냐면, 이번 반기에는 비중이 이랬지만 뭐 22년이나 21년을 봤을 때 뭐 백오피스 매출이 막 70%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가, 아니면 최근에 이슈를 받거나 곽광받아서 해당 서비스가 떴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반기 매출을 보는 것도 좋고 분기 매출을 보는 것도 좋지만, 매출을 좀 크게 봐서 이제 연결 매출로 해서 전년도 전전년도도 같이 보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사업 부분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제 서비스 사업은 결제 대행과 파이낸셜 솔루션으로 나뉘고, 여기서 이제 결제 대행 서비스는 뭐 개설 계약금, 시스템 이용료, 결제 수수료, 뭐 트랜잭션 요금, 뭐 발송 요금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는 매입 수수료, 뭐 금리, 뭐 상당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백오피스 이제 지원은 월 이용료랑 초기 비용 등이 이제 수익으로 찍히고, 국제 송금 서비스는 수수료랑 외환 수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알고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한 번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자회사 두 개를 두고 이제 일본에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일본은 결제 수단 중 비현금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에 낮다. 이 얘기는 즉 뭐냐? 대한민국은 카드, 휴대폰으로 이제 결제를 많이 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본 여행을 한 번쯤은 가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아직도 일본은 현찰을 많이 씁니다. 그 엔화를 아직도 지폐랑 동전을 많이 써요. 카드 사용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거의 90%가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일본 전자결제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률은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본, 독일 쪽이 도입률이 낮죠. 한국은 거의 90%가 되고 중국도 높고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영국, 미국 다 50%대 이상인데 일본이랑 독일만 20, 30%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전자결제 쪽에 내한 수수료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8년 기준 일본 내 전체 결제 수단 중 비연금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24.2%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비연금 결제 비율은 4에서 60% 수준이고 한국은 94.7%로 도입률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일본의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은 2021년 기준 4,380억 엔으로 17년 2,173억 엔에 비해서 연평균 19%가 성장을 했는데 비연금 결제 도입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쉽게 설명하면, 자, 대한민국은 지금 벌써 90% 이상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카드 결제를 이제 수입이, GDP나 수입이 올라가서 더 많이 결제하지 않는 이상 수수료 부분에서 이제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레드 오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독일을 보면 아직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현금을 쓰고 있는 분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퍼센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결제 수수료와 해당 관련 사업이 커질 수 있는 아직은 블루오션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일본은 아직 현금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아직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게 블루오션이다. 한국에 비해 훨씬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일본 쪽에 관련된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봐야겠죠. 포인트를 좀 보면은, 파이낸셜 서비스와 승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포인트입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고유의 사업 모델에 이제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를 결합함에 인해서 시너지 효과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 서비스 사업 부분과 백오피스 사업 부분이 그러한데 개인 사업자용 결제본드 포치페이를 런칭을 하고 쇼핑몰 구축 없이도 웹사이트만 있으면 도입이 가능한 업종 특화 결제 플랫폼, B2B 전용 결제 서비스, 비즈크래커 요런 것들이 있죠. 전문직 업종 대상 결제 서비스, 사업페이, 온라인 클래스 전용 서비스, 레슨페이 등을 출시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2022년 3분기 누적 신규 사이트 획득수는 3,044건으로 전년 동기에 15.5%가 증가를 했고, 특히 B2B 결제 가맹점 신규 사이트는 비즈크래커, 카드 결제 퀵, 도입으로 2022년에 증가를 했다. 2022년 3분기 누적 B2B 결제 가맹점 신규 사이트는 544건으로 전년 동기 75건보다 625%나 증가를 했다. SBI 랩빗 지분을 양도한 이후 동사가 성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업부는 백오피스 사업 부분인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서 기대된 시장 성장 때문이며 동사는 백오피스 사업부에서도 파이낸셜 솔루션 사업을 결합하여 전략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관련 법 시행 시기가 올해와 내년임을 감안한 백오피스 사업 부분은 단기적인 동사의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결제 서비스 사업 부분은 자회사 두 개의 회사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용 결제 브랜드 포치페이를 런칭을 하고 사업페이, 비즈크래커, 레슨페이 등을 출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해당 여러 가지 페이지를 만들면서 이제 신규 결제 가맹점 신규 사이트가 급증을 하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올해 내년에 이제 백오피스 사업부의 단기적인 매출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상장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핀테크 기업과 달리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상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다. 연간 단기 순이익의 20%를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설립 이후 2020년까지 8년간 평균 연결 배당 성향은 53.8%로 기록을 하고 있다. 21년에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168원의 주당 현금 배당금을 지급을 했다. 또한 이제 동사는 현금 배당 외에도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도 수행을 하고 있다. 14년, 15년에는 각각
5억 원, 50억 원의 이제 자사주를 매입했고 20년에는 자사주 20억 원을 소각을 했다. 최근 3년 동안 동사의 배당 수익률은 2%를 초과하는 수준을 기록했고 19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3.1, 20년은 2, 21년은 2.4를 기록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SBI가 주주 환원 정책을 꾸준히 잘 시행해오고 있고 적자가 나더라도 이제 주주 배당을 준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각하고 소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SBI가 주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기 나온 김에 SBI를 차트를 살짝 한번 보면은 자, 크게 봤을 때 지금 상장 이후에 한번 튀고 상장가 이하로 빠졌다가 튀고 엘리트 3파 같은 느낌의 파동이 쭉 우상향이 됐다가 다시 지수와 함께 하락세를 맞이하고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박스를 형성하는 느낌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거의 없어요. 거래가 거의 되고 있지는 않은데 1일 거래량은 적지만 차트적으로만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한 번씩 나오면서 꼬리를 달고 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SBI는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고 해당 주식도 이제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해서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편이다. 그런 것 치고는 이제 주가가 엄청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런 차트의 모양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SBI 핀테크 솔루션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전망을 알아보았으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